첫 번째 경기는 시드니 FC와 퍼스 글로리입니다. 시드니는 최근 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줬으나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캐슬 제츠전 2대2 무승부는 이들의 약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클리말라의 복귀는 공격에서 긍정적인 요소이며 세계 시치와의 연계 플레이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포포비치의 출전 여부와 수비 집중력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퍼스 글로리를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퍼스 글로리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은 더욱 저조하며 최근 11실점을 기록한 수비 불안이 눈에 띕니다. 공격에서는 태거트가 활약 중이지만 데이비드 윌리엄스의 부재로 창의성이 감소했다. 좌측 수비에서 함자위의 복귀로 약간의 안정감을 찾았으나 수비 전반의 불안정함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시드니의 약점을 공략하려 하겠지만 수비 개선 없이는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드니는 홈에서의 강점과 클리말라의 복귀로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 퍼스 글로리의 취약한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퍼스 글로리는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한 수비와 부족한 조직력으로 인해 시드니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시드니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드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안양 정관장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85대 6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88대 8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에 게이지 프림과 숄롱이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대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한 경기입니다. 서명진이 3경기 연속 결장했지만 박무빈의 출전 시간을 늘리는 선택으로 팀 스피드를 끌어올렸고 미구엘 안드레 옥존, 이우석이 백코트를 장악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장재석이 높은 싸움에서 힘을 보탰으며 식스맨 자원들은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냈습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연승 흐름 속의 8승 4패 성적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 홈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7대 8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손익붐 상대로 64대 8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8연패 흐름 속에 배병준과 박지훈이 분전했지만 국가대표 가드 변준영이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캐디 라렌이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밀린 경기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부족함을 보였고 상대의 빠른 공격을 제어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의 2승 10패 성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올 시즌 상대전에서 박지훈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2연패를 당한 울산 모비스이지만 3차전을 앞둔 시점 백코트 자원들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안양 정관장은 변준영이 이탈하게 되면서 박지훈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출전 시간 20분이 넘어가면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 모비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리은행과 KB스타즈입니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 홈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59대 6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43대 5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 흐름 속에 팀의 에이스가 되는 김단비가 전반전 무득점으로 그치는 가운데 턴오버가 많았고 세컨 옵션이 되는 이명관도 3득점에 그쳤던 경기였습니다. 한엄지, 스나가와 나츠키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추가적인 두 자릿수 득점자가 나오지 않았고 의욕이 앞섰던 식스맨 자원들의 불필요한 파울도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를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의 5승 3패 성적입니다. KB스타즈는 직전 경기 홈에서 BNK 썸 상대로 70대 6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59대 68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팀 전력의 핵심이 되는 강희슬의 3점슛이 폭발했고 상대보다 한 발 더 많이 빠르게 움직이는 기동력을 선보이며 4연패에서 벗어난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는 손유나와 허예은, 나카타 모에의 고른 활약이 나왔고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를 통해서 플러스 마진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연패 흐름 속의 1승 7패 성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은행의 조직적인 압박 수비에 원정 경기 7연패에 빠져있는 KB스타즈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입니다. 삼성화재는 중위권에 머물러 있고 최근 경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내면서 개선을 필요로 하고 특히 주요 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하면서 팀의 사기가 떨어지며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홈 경기에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상위권에 자리하며 비교적 강력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몇 차례 아쉬운 패배로 인해 승점에서 차이를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후반 수비의 불안정이 승패에 영향을 주며 대한항공은 홈 경기와 원정 경기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에 따라 기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공격력이 뛰어난 반면 수비에서는 더 집중적인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대한항공이 7승 3패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몇 차례 승리를 이뤘지만 대체로 대한항공의 경기력에 밀리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삼성화재를 상대로 강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경기력에서 하락세를 드러내며 공격 부분에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한항공은 3승 2패로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전반적인 우위를 고려해보면 삼성화재는 대한항공의 강력한 경기에 맞서기 위해 전술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에는 역부족입니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입니다. 도로공사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의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나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나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상위권에 위치하며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간혹 예상치 못한 패배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공격력은 강력하고 수비에서 안정성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현대건설은 홈 경기와 원정 경기 모두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비교적 높은 득점력을 자랑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맞대결에서는 현대건설이 7승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도로공사는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의 강력한 공격진을 막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현대건설은 도로공사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현대건설을 상대할 때 더 나은 수비 조직력과 공격 루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대건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강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가 홈 경기에서는 변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현대건설이 전력상 우세하고 있으나 도로공사의 반격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현대건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다만 도로공사도 홈 경기인 만큼 강한 저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양팀의 최종 승부는 경기 당일 경기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이 앞서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아틀레틱 빌바오와 바르셀로나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현재 라리가 4위에 위치한 아틀레틱 빌바오는 19경기에서 10승 6무 3패를 기록하며 득점 29점, 실점 17점으로 득실차 12점을 기록 중입니다. 22시즌과 23시즌에 걸쳐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리며 점점 더 강한 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빌바오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감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3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경기에서 12승 2무 5패로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득점 22실점으로 득실차 29점을 기록하며 리그 내에서도 독보적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매 경기 2득점 이상의 높은 골 득점률을 보여주며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을 중시하는 전술로 경기를 운영하며 찬스가 오면 놓치지 않는 뛰어난 골 결정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종종 역습 상황에서 실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틀레틱 빌바오는 속공 전개를 주 전략으로 활용하며 선수 간의 호흡을 맞춘 안정적인 수비로 고득점과 저실점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높은 점유율과 공격력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하며 득점을 노립니다. 초반부터 양팀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화력 대결이 예상됩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이는 아틀레틱 빌바오지만 바르셀로나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리버풀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4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1대2로 역전패하며 최근 4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핵심 선수 손흥민은 후반 17분 교체 출전했으며 리그 강행군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월에는 리그, EFL컵, FA컵 등 8경기 이상의 빡빡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12월 23일 리버풀전에 서력을 노리겠지만 리버풀의 벽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 심각한 부상 문제와 징계로 인하여 미키 판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벤 데이비스, 우도지, 비카리오까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고 제임스 매디슨과 파페 사르는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리버풀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9월 중순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6대3으로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와 디아즈를 중심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두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선수의 이적설이 있지만 주축 선수들은 현재 팀에 잔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일정 강행군으로 인해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의 공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드니 FC와 퍼스글로리입니다. 시드니는 최근 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줬으나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캐슬 제츠전 2대2 무승부는 이들의 약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클리말라의 복귀는 공격에서 긍정적인 요소이며 세계시치와의 연계 플레이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포포비치의 출전 여부와 수비 집중력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퍼스 글로리를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퍼스 글로리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은 더욱 저조하며 최근 11실점을 기록한 수비 불안이 눈에 띕니다. 공격에서는 태거트가 활약 중이지만 데이비드 윌리엄스의 부재로 창의성이 감소했다. 좌측 수비에서 함자위의 복귀로 약간의 안정감을 찾았으나 수비 전반의 불안정함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시드니의 약점을 공략하려 하겠지만 수비 개선 없이는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드니는 홈에서의 강점과 클리말라의 복귀로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 퍼스 글로리의 취약한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퍼스 글로리는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한 수비와 부족한 조직력으로 인해 시드니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시드니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드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틀레틱 빌바오와 바르셀로나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현재 라리가 4위에 위치한 아틀레틱 빌바오는 19경기에서 10승 6무 3패를 기록하며 득점 29점, 실점 17점으로 득실차 12점을 기록 중입니다. 22시즌과 23시즌에 걸쳐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리며 점점 더 강한 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빌바오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감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3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경기에서 12승 2무 5패로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득점 22실점으로 득실차 29점을 기록하며 리그 내에서도 독보적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매 경기 2득점 이상의 높은 골 득점률을 보여주며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을 중시하는 전술로 경기를 운영하며 찬스가 오면 놓치지 않는 뛰어난 골 결정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종종 역습 상황에서 실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틀레틱 빌바오는 속공 전개를 주 전략으로 활용하며 선수 간의 호흡을 맞춘 안정적인 수비로 고득점과 저실점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높은 점유율과 공격력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하며 득점을 노립니다. 초반부터 양팀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화력 대결이 예상됩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이는 아틀레틱 빌바오지만 바르셀로나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리버풀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4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1대2로 역전패하며 최근 4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핵심 선수 손흥민은 후반 17분 교체 출전했으며 리그 강행군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월에는 리그, EFL컵, FA컵 등 8경기 이상의 빡빡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12월 23일 리버풀전에 서력을 노리겠지만 리버풀의 벽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 심각한 부상 문제와 징계로 인하여 미키 판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벤 데이비스,
우도지, 비카리오까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고 제임스 매디슨과 파페 사르는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리버풀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9월 중순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6대3으로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와 디아즈를 중심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두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선수의 이적설이 있지만 주축 선수들은 현재 팀에 잔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일정 강행군으로 인해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의 공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